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항상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반장 이종형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2월의 중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요번에 2월이 또 짧잖아요. 근데 요번이 뭐 윤달 있는 2월이죠? 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2월이 요번에는 딱 평소에도 짧은데 이게 근데 짧다 그래도 솔직하게 말하자면 뭐 이틀 뭐 3일밖에 안 짧은 거잖아.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짧은데 되게 후딱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그죠? 뭐 한 열흘 이상 없는 느낌? 그래요. 하여튼 뭐 2월달, 요번 2월달 특히나 뭐 요번 주에 또 우리 개인들 분들 중에 웃은 분도 있고 약간 우울한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는 저는 해드리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전화 주시면서 이래야지만 제가 또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려면 전화나 무료 문자 주세요. 근데 전화해서 2분, 무료 문자에서 1분, 더군다나 상품까지 드린다는 거죠. 저번 주에 어떤 분 되셨나요? 한번 볼까요? 5923님하고 3344님. 번호 좋다. 6342님. 이거. 이렇게 3분 됐는데요. 오늘 역시, 오늘은 아니구나. 곧 배달이 될 거고요, 상품권. 오늘도 역시 무료 문자에서 1분, 전화해서 2분 상품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저한테 또 여러 가지 이야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야지. 그런 거 있잖아요. 돗자리를 깔아 주셔야지 뭐가 되지. 아무것도 안 깔면 춤을 못 춥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생각하시고요.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시고요. 오늘 빨리 전화 연결 좀 이따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냐? 그래야 한 분이라도 더 해드리잖아요. 자세히. 그죠?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작할 테니까요. 지금 전화번호 나가고 있어요. 02-786-102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열려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첫 번째 전화 어떤 분일까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반장님. 아유,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네, 수원 영통의 60대 주부입니다. 영통의 60대 네. 주부. 영통의 네. 60대 주부 하면은 바로 나오시나요? 성이 어떻게 되세요? 네, 전 씨입니다. 전 여사님? 네네네. 아유, 굉장히 겸손하시네. 전 여사입니다. 네네네. 주식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네, 공공주번입니다. 네? 공공주번인데. 공공주번이 뭐야? 공공주번. 공공학번인가 공공주번이요. 공공. 그러면 주번. 20년이 더 됐네? 네.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경험도 많이 하고 좀 까먹고 이제 코로나 이후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다시 컴백하신 거는 코로나 이후부터? 네, 그래요. 네. 일단은 먼저 우리 전 여사님 어떤 주식 갖고 계신가요? 네, S오일. 매수가 얼마예요? 네, 86,000원에 20%. 예. 네, OCI. 예. 10만 원에 20%. 예. 네, 또 한미반도체. 예. 네, 15,200원에 예. 10%. 네, 10%. 공구먼. 예. 네, 공구먼 12,700원에 10%. 네, 그거. 한번 상당 제가 좀 잘해주세요. 계좌 상태를 좀 볼게요. 네, 지금 네, 계좌가 어떤가? 주식을 그래도 좀 오래 하셨다라고 했으니까 제가 한번 좀 계좌 상태를 볼게요. S오일, 공구, 일단은 종목들이 보면은 대형주와 비교적 개별주, 중형주 정도 막 이런 게 막 섞여 있어요. 근데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생각은 있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포트를 짤 때 이 포트의 기준점은 뭐였어요? 전 그게 좀 궁금하네. 기준점은 저는 이제 경험도 많이 했기 때문에요. 일단 이제 요새 주도주 이제 테마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잠깐 가는 거고 저는 이제 우량주 선호하고 그죠? 우량주. 네. 그리고 이제
안전한 기업. 응? 응. 그런 식 있는 쪽으로 하는구나. 네네. 그런데 일단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포트들이 들어간 거는 진짜 많네요. 그런데 네네. 네. 근데 공구멍 같은 거는 왜 넣으셨어요? 요새 제가 이제 요새 이제 공구먼을 이제 거기 제가 이제 머니투데이 방송 매일 경제를 보다가 이제 머니투데이 방송을 보니까 네. 어떤 어드바이저님이 그거 이제 그것도 이제 일단 테마주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 많이 빠졌길래 그냥 그런 건 단타로 하려고 이제 단타, 그죠? 네네, 예, 단타. 네네. 예, 네네. 그래요. 그럼 S-오일은 어떤 의미로? S오일은 제가 이제 그걸 제가 이제 OCI S오일은 제가 이제 IMF 이후 때 이제 제가 그 종목을 이제 두 가지를 해서 이제 많은 수익을 받기 때문에 저기 한 번씩 본 건 또 다시 그게 정이 들어서 또 사고 싶더라고요. 또 빠지면. 그러셨어요? 알겠어요. 네. 한미반도체는 그럼 어떤 그 관점들이 다 한미반도체도 재밌으세요? 삼성전자도 있고 이제 한미반도체도 그냥 이제 찔끔찔끔 가는데 이제 반도체 주라 제가 또 한미약품도 좋아하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반도체가 이제 올해 이제 잘 간다 해갖고 한번 잡아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다 보면 이렇게 어떤 주제어는 약간씩 다 있으세요. 그래도 다행인 네. 게 아예 네. 주제어가 없이 그냥 사신 것보다는 훨 나아요. 네,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근데 일단은 뭐 제일 먼저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그 공구먼 같은 거에 왜 사셨어요라고 했던 이유가 왜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포트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공구먼을 그렇게 사실 분은 아니라고 제가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제일 먼저 요새 샀어요. 엊그저께. 엊그저께 그냥 많이 재미로. 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마인드샵하고 바꿔치기 했거든. 그래요. 근데 공구먼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뭐 지금 이렇게 전 여사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주식을 어느 정도 오래 하셨고 그래도 뭐 코로나 때 다시 들어왔다고 하지만 2000년부터 주식을 하셨으면 그 주식의 속된 말로 짬밥이 그렇게 좋은 짬밥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이 이거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냥 이틀 전에 쉽게 말하면 단타로 그냥 약간 뭐 그냥 조금 먹고 나오려고 뭐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흔히 얘기하는데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매매라는 게 꼭 나쁘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 네네네.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야 되는 게 나는 매매인지 투자인지를 분명히 먼저 하셔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들. 네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매매 실컷 하던 사람이 갑자기 주식 물리면 그때부터 자기는 투자자라고 우기세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투자자입니까? 제가 그 주식에서 항상 말하는 게 그거예요. 좀 우리 솔직해집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배우면 되는 거지.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못하는데 잘하는 척하고 어쩌다 하나 맞춰놓고는 그거 굉장히 다 아는 것 같이 얘기하고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매매로 이렇게 하다가 물렸으면 그냥 매매로 하다가 자기가 제대로 대처 못해서 물린 거지 무슨 저는 매매로 하는데 저는 장기 투자를 합니다. 지금까지 매매해놓고 무슨 물려놓고 어쩔 수 없으니까 장기 투자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매매로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하자면 회사를 좋은 회사 나쁜 회사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매매는 어떤 흐름을 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매매로 예를 들어서 요런 데 샀다가 저런 데서 판다. 어떤 흐름을 이용해서 회사가 아무리 쓰레기라도 흐름은 나와요. 네.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하는 게 매매예요. 그래서 매매는 전 솔직하게 그래요. 매매는 종목을 공부한다 그러면 전 그분한테 그래요. 아니 매매인데 왜 공부를 하세요? 매매는 공부를 하실 필요가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회사 펀더멘탈이 어쩌고 매매를 하는데 펀더멘탈을 왜 봅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게 참 웃긴 게 차트로 열심히 설명들을 해요. 그리고 그 회사가 어떤 회사고 무슨 회사고 어쩌고 얘기해요. 저는 그걸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아니 매매라는 사람한테 굳이 저 얘기를 왜 해? 매매는요 그 회사가 관리 종목이든 뭐든 다 상관없어요. 왜? 흐름을 먹는 거야 조금씩. 그게 매매예요. 그래서 공구먼이라는 종목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매매로 짧게 먹겠다? 괜찮아요. 왜 매매로 짧게 먹겠다는데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 관리 종목도 상관없어 매매는. 얼마든지 해도 돼. 매매라는 건 그 잠깐의 흐름이기 때문에 회사를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회사를 보시면 제가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세요. 공구먼 작년에 주가 쫙 날아갔던 거 아실 겁니다. 왜 날아갔는지. 우리 저기는 아시죠? 전 여사님은 이거. 네. 혹시 작년에 이거 갑자기 공구먼 말도 안 되게 주가 날아갔던 이유 처음 샀어요. 처음 잘 나갔다가 이제 요새
이게 뭐야? 그게 이제 약간 뜨는 것 같아서 그냥 예. 치고 나오려고 잠깐.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진짜 처음이에요. 죄송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풀어갈게요. 시청자 여러분들 공구먼 작년에 날라갔던 이유는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 무상증자 테마식으로 뜨는 바람에 아주 그냥 공구먼하고 난리가 아니게 또 날라갔던 종목이 있죠. 제가 듣도 못한 예, 아주 어디서 지금 제가 20몇 년 하면서도 주식 어디서 듣지도 못하는 예,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뭐 9대1 뭐 무증인가 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이 노터스. 제가 그때도 몇 번 상담을 했었을 거예요. 얼마 전에도. 노터스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노터스 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닌 회사들은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특히나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솔직하게 저도 강의 때나 이런데 이렇게 얘기해 보면 솔직히 공부 거의들 안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죠. 많이 해야 돼요. 안 하시면은 위험하게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부도 안 해. 위험하게 해. 쉽게 말하면 주식에서 절대 돈 벌 수 없는 모든 조건들을 우리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다 갖고 계세요. 네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시장이 진짜 좋아서 움직이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야? 여러분들 좀 올라가고 뭐 하고 하면 와 하고 지금도 막 그냥 정신들 없으세요. 불나방 같이. 근데 그런 거는 그러니까 하여튼 뭐 나중에 또 땅을 치고 후회하실 일을 하더라도 그 전에 뭔지는 알고 좀 후회를 해야 되는데 맨날 똑같은 걸 똑같이 후회하는 거는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 되면 또 속아 넘어가고 그거는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이런 식으로 아닌 애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공구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노트스 같이 한번 고점에서 올라갔던 주식들은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이거는 근데 뭐 짧게 먹겠다니까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 SOE나 OCI 같은 건데요. SOE나 OCI 같은 거를 주식 오래 하신 분이 안전해서 샀다. 나쁘진 않아요. 근데 SOE를 샀다라는 소리는 저한테 어떻게 들리냐면요. 저는 수익은 별로 내고 싶지 않아요라는 말같이 저한테 들렸어요. 왜냐하면 SOE를 올라갈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 SOE 뭐 옛날에 하셨다 그랬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올라갈 요인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후회했어요. 예? 후회했어요. 그거 사고 엄청 후회하셨구나. 역시 그러셨구나. 여러분들 제가 왜 SOE에 대해서 저한테는 이 SOE를 산 게 저는 돈 벌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들렸다라고 했다면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SOE는 이 정유사 중에도 기름에만 올인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 뭐 수소 업체에 뭐 지분 투자를 하고 어쩌고 하지만 결국 기름값이에요, 기름값.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지금 기름값 이제 어떤지 아시죠? 요즘 이제는 다시 기름값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기름은요, 여러분들 계속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기름이 올라가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간다는 말들을 하세요. 늘 막 그냥 뭐 기름 뭐 엄청나게 앞으로도 계속 여기 지금 기름이 안 뜨네요. 일단은 기름값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기름이 올라가면요. 여러분들 가격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익스큐즈가 되는 가격까지는 솔직히 가격을 올리더라도 그 올린 만큼으로 인해서 더 수익이 매출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하나가 아무리 뭐 인플레이션이라도 그래요. 하나에 1,000원 하던 게 뭐 그래 1,500원 뭐 인플레이션 많이 생각해서 뭐 그래 1,600원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돼. 그래도 사 먹긴 할게. 왜? 그거 먹었을 때 너무 달콤하고 시원하고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1,000원 하던 게 아무리 그래도 인플레이션이니까 저희는 10,000원 받을래요. 이러면 그때 여러분들 사겠습니까? 절대 안 사 먹을걸요? 왜? 가격에서도 여러분들이 항상 석유도 똑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석유값 오를 때도 왜 제가 저렇게들 말하면 안 되는가를 되게 많이 느꼈냐면 석유값이 오르니까 앞으로도 뭐 몇 불이 될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석유값이 어느 정도 오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가격 저항 때문에 사람들이 안 씁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리터 쓸 거 2, 3리터로 진짜 악착같이 줄여버리고 막 이래버려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페크에서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 거예요. 왜 물량 가지고 회의하는지 아세요? 걔들 계속 가격 올리지 왜? 아니 계속 올리면 뭐 한도 끝도 없이 돈 벌 거 아니야. 근데 왜 계속 올리다가 어느 정도 가격도 내리고 막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그게 쉽게 말하면 우리 뭐 맨날 때리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람을 뭐 관리할 때도 당근과 채찍을 주라 그러죠. 왜?
당근도 주고 채찍도 가야지 사람이 잘 쫓아온다 막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그래서 제가 기름 회사들 지금 정유회사들 무슨 우리나라 정유회사들은 뭐 그런 부분들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특히나 SO일 같은 경우는 기름에 완전히 의존하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한테는 저는 안 쳐다봤으면 하는 주식이에요. 이런 주식. 네, 그래서 89,000원에서 내가 못 팔았어요. 이 주식은 제가 봤을 때 웬만하면은 지금 매수가 근처니까 이건 그냥 네, 조금이라도 나중에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 그냥 정리하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손절할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OCI도 마찬가지고 OCI도 지금 10만 원인데 요즘 뭐 저도 이거 솔직히 OCI에 대한 뭐 기사들 많이 보는데 뭐 이제 중국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막 어쩌고 하면서 뭐 이제 다시 올라온다 뭐 어쩌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 OCI는 이제 그렇게까지 쉽게 올라오는 상황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OCI가 여러분들 그 옛날에 지금 제가 한번 월봉을 켜드릴게요. 월봉을 켜드리면 옛날에 엄청나게 오를 때 그때는 뭐 고사하고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보다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실 겁니다. 적어도 만약에 OCI가 진짜 매력적이라면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이라면 옛날로 따지면 적어도 지금 얘는 20에서 30만 원대는 가 있어야 되는 가격대예요. 워낙 폴리실리콘이 이 빠질 때 2, 30만 원대 가격이 20만 원대 한 30만 원대인가? 30만 원대인가? 그때 가격이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이 OCI에 대한 매력은 여러분들이 제가 일부러 월봉으로 이렇게 해서 쭉 보여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일봉으로 보면 그때 뭐 잠깐 오르고 막으니까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월봉으로 이렇게 보시면 OCI는 이제 그렇게 매력이 있는 회사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예, 주식을 그냥 빨리 정리하셨으면 하는 의미고 저도 요거는 10만 원인데 요것도 종목 교체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 그래서 지금 종목이 예, 전체적으로 좀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닌 것 같고 한미반도체 요즘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거는 뭐 여러분 지금 반도체 얘기들을 하셨으니까 잘 얘기하셨는데 반도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도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필요로 할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번에 올랐다 그래서 반도체가 무조건 좋아집니다. 이게 아니라 반도체 좋아는 질 거예요. 좋아는 질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단편적으로 그런 식으로 좋아지는 반도체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반도체가 움직이면 다 같이 움직이고 요번은 그나마 외국인들도 좀 들어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움직여줬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좀 다르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도체에 대한 공부는 좀 필요하실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매수가가 15,200원인데요. 지금 현재 지금 이것도 지금 매수가네. 지금은 제가 그럼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이거 13,000원 깨지면 손절하시고요. 아니면 위로 가게 되면은 이거 저항 깨지나 안 깨지나 한번 보시고 만약에 못 깨는 느낌이 나면은요. 그때 그냥 그거만 먹고 나오시기 바래요. 왜냐면 한민반도체가 그렇게 아주 괜찮은 반도체 주식은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그것만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강의가 없고요. 지금 나오고 있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일산 킨텍스에서 209호입니다. 제1전시장. 거기 킨텍스가 전시장이 2개예요. 그래서 제1전시장입니다. 2전시장 하면 굉장히 고생하세요. 거리가 있어서. 제1전시장 209호에서 오후 1시부터 찾아뵐 거고요. 다음 주입니다. 근데 아마 재밌는 이야기들이 좀 많을 거예요. 예, 지금 시장 상황에서 좀 업그레이드 되는 내용들을 좀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오시는 게 나쁘진 않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전화 02786-10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열려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대전에 사는 60대 서연이 할머니예요. 서연이 할머님. 네. 예, 반갑습니다. 주식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공모주로 시작했는데요. 공모주로? 언제부터? 공모주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에 하다가 또 시작하다가 그러셨구나. 그리고 코로나 하면서 이제 그죠? 주식으로 좀 했어요. 그죠? 다 코로나 하고 나서부터 시작했죠?
예, 예. 코로나 이후로 주식 인구가 얼마나 많이 는지 혹시 아세요? 뭐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다 한다면서요. 맞아요. 코로나 이전에 2019년도 말에 우리나라에서 진짜로 주식을 하는 인구가 개인 투자자가 한 얼마 정도 됐냐면은 한 600만이 조금 넘었어요. 600만. 네, 네. 근데 코로나 이후로 막 주식장이 엄청 많이 오르고 나서 통계를 해봤더니 주식 인구가 얼마로 잡히는지 아세요? 혹시? 600만, 성인들은 뭐 80% 한다는 소리만. 아, 들었어요. 80%? 근데 그게 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코로나 이후로 엄청 많이 주식이 올랐을 때 2021년도에 이제 그 중반기 그때 그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 중에 개인 투자자 인구수가 얼마였냐면 600만이 조금 넘던 인구가 2천만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성인 중에 8, 90% 한다는 말이 그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 정도로 많이 늘었어요. 근데 지금 좀 많이 작년에 이러면서 빠졌어도 하여튼 뭐 이것도 다음 주 강의에서 얘기할게요. 하여튼 재밌게 돌아가요. 다 갔어요. 아, 그래요. 일단 우리 서연이 할머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녹십자 매수가 얼마요? 20만 5,059원에 19%. 10%요? 17%. 아, 17%? 예. 네. 예. 명신산업 26,145원에 16%. 예. KH바테 2,772원에 15%. 얼마요? 가격을? 23,772원이요. 아, 예. 15%요. 예. 네. K시텍 예. 25,537원에 15%입니다. 예. 아, 근데 뭐 이렇게 15, 16, 16 뭐 다 이래요? 이렇게 사이가 좋네요. 아, 예. 명신산업은 공모주 해가지고 벌었다가 나왔다가 나중에 떨어져가지고 많이 샀었거든요. 아이. 그러다가 수익 내고 뭐 이렇게 조금 수익을 내면 한꺼번에 팔지 말고 이렇게 조금씩 팔고 또 갖고 있어라 이래가지고 갖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이고. 근데 명신산업을 누가 갖고 있으래요? 방송에서. 아, 방송에서요? 저희 방송은 잘 안 보시나 봐요. 2년간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명신산업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왜 제 얘기는 안 들으셨어요? 들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죠? 손가락이. 제가 진짜 싫어하는 말이 반장님, 저는 반장님 말 믿었어요. 반장님 말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 사람이 난 더 미워. 아니, 차라리 몰랐으면 돼. 근데 아니 들어놓고선 제 말은 무시하고 다른 사람 말은 그렇게 철석같이 믿어요? 못 믿은 게 아니고요. 처음 봤을 때는 반장님 말씀이 긴가민가 했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다 맞더라고요. 아유, 감사해요. 그래요. 명신산업 이거 26,000원 정도 되는데 저는 뭐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명신산업에 대해서 좋게 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예, 그때도 계속 방송에서 꾸준하게 말했지만 얘네들 뭐 하스탱핑 공법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한 방에 빵 하고 찍어내는 그건데 그럼 뭐 차량 가벼워진다 이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그때 테슬라 이 그것 때문에 그 덕을 봐가지고 주가가 올랐는데 요즘 뭐 테슬라 워낙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조금 반등해도 어느 정도 뭐 지금 그 정도 반등해서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정도 반등인데 어쨌거나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 주가가 보세요. 움직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지금 테슬라가 왜 테슬라가 어쩌고 해도 왜 얘네들이 이렇게 옛날같이 이제 그렇게 안 되는지 아세요? 테슬라 전기차 쪽에는 그래도 선두주자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테슬라가 선두주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요. 계속 커지는 1등하고 1등은 1등인데 계속 시장을 뺏기는 1등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1위라도. 다르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이제 테슬라는 여러분들 뭐 1위야. 근데 테슬라는 1위인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계속 시장을 뺏기는 1위예요. 빼앗기는 일이. 예. 그러기 때문에 테슬라를 지금 안 좋게 보는 이유가 이제 주식시장에서만큼은 테슬라 뭐 관련 회사들을 별로 안 좋게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테슬라는 1위를 뺏기는 일이거든요. 1위가 계속 커지는 일이래야 되는데 1위를 뺏기는 일이에요. 왜 그럴까? 제가 그때는 말씀드렸지만 테슬라 차가 좋다는 사람은 전 솔직히 못 봤어요. 테슬라 차 불만 되게 많은 거 혹시 아세요? 예. 그 테슬라
테슬라에 뭐 여러분들 테슬라 관련돼서 사용하는 사람들 후기들 찾아보세요. 테슬라 막 문도 잘 안 맞고 근데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테슬라는 그냥 무조건 이해를 하고 타야 되는 차래요. 막 바람 소리가 휙휙 나도 아유 테슬라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 테슬라가 전기차가 그때는 별로 없었으니까 테슬라밖에 뭐 이렇게 내세울 데가 없었으니까 하고 타지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전화 주신 서연이 할머님도 막 자동차가 달리는데 바람 소리가 쉥쉥쉥쉥쉥 나. 근데 그런 차 참고 타시겠어요? 아니요. 안 타죠. 저라도 안 타요. 왜? 지금 다른 회사들을 전기차 얼마나 많이 하는데 테슬라를 왜 타? 타고 싶은 마음 없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가진 사람은 이렇게 좀 득득하는 그런 건 어때요? 네네 뭐요? 이렇게 테슬라 차를 이렇게 갖고 있는 분은 주위에 몇 분 있는데요. 네. 그 테슬라 차라는 자체를 이렇게 그 사람이 왜 어깨에 힘준다 해야 되나 으쓱하는 그런 건 그거요? 없는데. 그건 옛날에 그랬어요.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 테슬라 갖고 있다가 어깨에 힘주면요. 어깨 빠져요. 요즘 현대차가 전기차 얼마나 좋은데. 정말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테슬라에 관련돼서 된 회사들의 주가는 저는 이제 별 볼 일이 없을 거라고 계속 앞으로 점점 더 매력을 잃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뭐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뭐 좋아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차트상으로 주식을 하시면 굉장히 위험한 게 이런 데서 노출이 됩니다. 얘는 싼 게 아니에요. 차트상으로 싸죠. 근데 이거를 진짜 해보고 이 성장 동력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얘는 싼 가격이 아니에요. 이것도. 그래서 저는 이 명신산업은 웬만하면 그냥 지금이라도 나오셔서 현금이라는 애로 바꿔놓는 게 더 나을 거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요. 네. 네. 그 다음 녹십자인데요.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20만 6천 원. 지금 밀렸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막말로 계속 들고 가시면 나중에 수익은 될 거예요. 근데 수익은 나는데 수익이 얼마나 크게 어떻게 나느냐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한번 주가가 뽑고 이렇게 쉬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왜냐면 네.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갑자기 나빠지거나 할 게 없어요. 녹십자는 네. 굉장히 안전한 그리고 굉장히 안전한 수익처와 이런 걸 갖고 있는 회사라서 이 녹십자의 주가 한번 주봉이랑 월봉을 보여드릴게요. 예, 보시면 이게 주봉이거든요. 네. 실은 녹십자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오버하게 올랐던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오버하게. 그때 그걸 빼고 한번 오버한 걸 한번 빼고 볼게요. 오버한 걸 한번 빼고 쭉 한번 연결해서 봐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세요. 예.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가격대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그냥 나중에 어떻게 해서든 또 어느 정도까지 기어 올라가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들고 계시면 결국 수익은 나요. 근데 수익이 그럼 물 좀 사볼까요? 근데 물을 타서 제가 그랬잖아요. 기간이 어떻게 걸릴지 알 수가 없다고. 근데 그거를 물을 왜 타나요? 그 의미가 없지. 물 탔는데 말씀하시니까 물을 좀 사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 타지 마시고요. 그냥 네. 요거만 들고 계시는데 나중에 그냥 얘는 수익에서 조금이라도 나면은 그냥 매수권 근처에서 조금이라도 되면 그냥 파세요. 얘는 알겠습니다. 오래 끌고 갈 게 개인들한테는 녹십자는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도 저는 웬만하면 개인들이 잘 안 건드렸으면 좋겠고 KH바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한번 KH바텍도 보시면 알겠지만 보세요. 주가라는 게 이렇게 한번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한번 시세를 뽑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소비하고 나면 그 다음은 이렇게 힘들어져요. 근데 얘 지금 보세요. 이렇게 조정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빠졌어요. 이 오랜 기간 동안 보세요. 이 오랜 기간 동안 이 윗동네에서 놀다가 이제 아랫동네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바로 지금 이렇게 올라올까?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같은 경우에 23,000원인데요. 이거는 그냥 종목 교체 이것도 하셔야 돼요. 이거 기다리시는 건 의미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왜냐면 이게 주가라는 게 그렇게 잘 움직이질 않아요. 생각같이. 그래서 그렇게 하고 K시텍인가요? 마지막? K시텍 25,000원 정도 되는데요. 요것도 한번 보세요. 사신 가격이 여기거든요. 네. 보세요. 싼 가격 아니죠. 묶고 남겨준 거예요. 일부 팔고? 예, 수익하고. 수익 몇 프로 정도 챙기신 거예요? 절반?
예, 원금은 다 빼냈어요. 아, 그럼 됐어요. 그럼 됐어요. 그럼 됐어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시고요. K시텍 같은 경우에 여기 보이세요? 한 2만 원 초반대? 초중반대? 네. 그냥 네. 요 정도까지만 반등하면은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그리고 팔아버리세요. 왜? 이미 수익을 한번 챙겨 나가지고 본전 빼놓은 거니까, 그지? 예. 네. 그러니까 요 정도는 그냥 최대한 손실 줄이는 쪽에서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K시텍 더 나을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종목 선택이 별로 안 좋으세요. 그래서 종목 선택을 저희 방송을 열심히 보신다는데 열심히 보시는 분 치고는 종목 선택이 참 이상하게 제가 그냥 그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종목 선택의 기준은 조금 앞으로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예, 근데 반장님 이렇게 방송을 보면서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하는 종목이 있잖아요. 아, 예, 셀트리온이요. 예, 그거 해가지고 저는 조금씩 챙겨요. 용돈 버려. 아, 그러니까 그것만 이용해도 된단 말이야. 그잖아요. 네. 아, 잘하신 거예요. 박수. 근데 종목 선택만 바꿉시다. 아시겠죠, 서현 할머니? 예, 그리고 왜 추천해준 종목 하나 갖고 있어요. 저는 추천을 안 하는데요, 종목을. 힌트 준 거 있잖아요. 아, 힌트 그냥 전 이렇게 종목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 돈 많이 버시면 우리 서연이 맛있는 고기 사주세요. 그거 가지고. 그럴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만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주세요.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그리고 지금 나가고 있지만 다음 주입니다. 요번 주는 없고요. 다음 주 25일 날 토요일 오후 1시에 일산 킨텍스에서 제1전 시장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시장에서 다음 주 되면 더 할 얘기가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저는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무슨 종목이라든지 업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안 합니다. 예, 저는 뭐 전문가 방송이나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저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제대로 그러려면 강의 시간밖에 없어요. 제가 무슨 뭐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저를 보신다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방송하는 거 그러니까 주식민원 처리만 방송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제 방에 내보낸 걸 보시는 거예요. 전 유튜브 활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절 외부 활동을 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 생각에 대해 듣고 싶다 그럼 와서 들어보시면 글쎄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 많이 또 틀린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오시기 바라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네, 저는 청주에 사는 지은이 엄마라고 합니다. 지은이 어머님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 55. 그래요. 주식 경력은? 주식 경력? 네, 여보세요? 예, 주식 경력은 얼마나 되셨어요? 아, 주식한 지 좀 얼마 안 됐어요. 한 서너 달 그렇게 된 서너 달? 이거 진짜 얼마 안 되셨네? 왜 더 일찍 들어오거나 아니면 안 들어오거나 하는데, 왜 이렇게, 왜 더 일찍 안 들어오셨어요? 오히려 더 일찍 대부분 들어오는데? 아, 전화가 너무 안 됐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 일단 먼저 진영원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네, 어반리튬 14,400원. 비중은요? 10%. 네. 세비캔 네. 85,000원에 10%. 예. 솔트룩스 25,250원에 10%. 예. 일진 하이솔루스 31,600원에 10%. 주식 서너 달 되셨다 그랬죠? 네네. 혹시 저한테 아픈 소리 들으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아, 네, 뭐. 근데 지은이 어머님 주식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네. 이거 뭐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이 포트 죄송한데 석 달에서 넉 달 되신 분 포트로 빵점입니다. 이거. 아, 진짜요? 이거 제가 왜 빵점인지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여기서 지금 네. 제대로 알고 있는 종목 하나라도 있으세요? 그냥
잘은 모르고 그냥 대충밖에 모르죠. 대충이요? 그럼 대충이라도 어느 종목 제일 잘하세요? 이 네 개 중에. 그나마 대충.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은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은이 어머니 대충도 모르실 거예요. 아, 네. 왜냐면 서너 달한 사람 포트는 제가 왜 빵점짜리 포트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건 서너 달한 사람이 가져야 되는 포트가 아니에요. 아, 네.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가서 앞으로 주식 계속 이렇게 하시면요. 이제 1년, 2년, 3년이 갈수록 계속 주식은 녹아날 거예요. 계좌는. 배우는 것도 없이.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포트를 굉장히 이 포트는 안 되는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특히나 지금 10% 했기 때문에 제가 딱 보니까 종목 지금 계좌에 7, 8개 넘어가죠. 솔직하게. 네. 제가 안 보고도 어떻게 딱 할까요? 서너 달 하신 분이 딱 이렇게 됐으면 이건 종목 벌써 답 나와 있거든요. 아, 네. 근데 그거는 뭐냐? 이것도 오를 거. 이것도 좋대. 방송 보니까 이것도 좋대. 요것도 좋대. 다 조금. 맞죠? 네, 맞아요. 그렇다는 소리는 뭐냐면 그건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바로. 네, 네. 그게. 그래서 주식은요. 돈을 벌고 못 벌고는 얼마든지 나중에 벌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나중에 성공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주식을 제대로 알아가면 나중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잠깐 버는 것 같아? 근데 보세요. 뭐 코로나 버블 때 잠깐 번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대부분 깨졌거나 대부분 본전이에요. 뭐 지금 아직까지는 벌고 있어? 죄송한데 그분 시간 가면 이제 다시 본전 되실 거예요. 대부분. 왜? 지금 모르고 한다는 거는 너무너무 위험한 건데 그 위험한 거 자체를 잘 인식을 못 하시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반 리튬이라는 종목, 이거 이름도 그래요. 멋있어요. 어반 리튬. 완전 급등. 쫙! 오르는 종목 제가 손 대라 그래요? 손 대지 말라 그래요? 혹시 저희 방송 몇 번이나 보셨어요? 아니,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소순 종목 사라 그래요? 사지 말라 그래요? 절대 사지 말라 그러죠. 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왜 그럴까? 또 가는 것보다 안 갈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반 리튬 같은 경우에 혹시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사신 거예요? 2차 전지주라는 거밖에 몰라요. 2차 전지주? 네. 2차 전지주, 틀린 거는 아닌데. 네. 얘네가 워낙은 옛날 상호가 되게 유명한 회사예요. 얘네가 그 WI라는 회사였어요, 옛날에. 이게 뭐냐면은 워낙은 2차 전지 회사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2차 전지 회사가 아니라 얘네 그 IP 있죠? 지적재산권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그거 가지고 캐릭터 팔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보시면 BTS 어떤 물건 예를 들어서 펭수 무슨 선풍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만들어 팔던 애들이에요. 아, 네. 모르셨죠? 네. 근데 걔네가 갑자기 작년 10월에 보면 주가가 미친 듯이 날아가요. 아, 왜 그러냐면 얘네가 그 리튬 플러스라고 리튬 쪽에 그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그거 하는 그 리튬 플러스라는 회사 걔네가 인수를 해요. 걔네 그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얼마 전에도 얘네 기사 하나 떴을 거예요. 그 어반 리튬이 무슨 그 탄산 리튬 그 리튬 에너지에서 이거 그 재활용하게 그 탄산 리튬 제거 이 분리하는 거 그거 계약 체결했다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거 계약을 맺은 애들이 그렇게 이렇게 주가가 올라만큼 어마어마한 성과 그리고 좋아요. 여기까지도 앞으로 성장성 때문에 올랐다고 칠게. 그럼 이걸 더 땡겨 올릴 만큼의 뭐가 나올까요? 웬만해서 쉽게? 저는 글쎄요. 그 시간 되게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엔 저는 솔직히 이거 지금 저 빨리 팔았었으면 좋겠어요. 아,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다시 올라간다라는 것보다는 특히 석 달이나 넉 달 대신 우리 그 지은이 어머님이 하시기에는 너무너무 위험한 주식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웬만하면 빨리 손을 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것도 보세요. 솔트룩스도 보세요, 이번에. 이것도 지금 보세요. 이건 수익 나고 안 나고 의미가 없어요. 제가 한번 솔트룩스 제가 왜 진짜 모르시고 사신 거 말씀드릴까요? 이것도 소순 종목이잖아. 이거 솔트룩스 왜 사셨어요? 이거 인공 AI 때문에 사신 거 아니에요, 이번에? 챗 GPT 때문에, 아니, 그죠? 네, 그러면서 이 머니투데이 방송 많이 보면서 네, 사게 됐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근데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저도 하는데 왜 제 말은 안 믿으실까, 계속.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소승가하지 말라는 게 여러분들 그 요즘 챗 GPT 때문에 얘기가 나왔지만 어저께 여러분들 혹시 뉴스 보셨죠? 지금 이 인공지능 AI 그 챗 GPT 이 대화형 얘가 지금 어떤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는지 보셨어요? 나 이제 더 이상 이런 규제 받는 게 귀찮아. 살인 도구를 만들고 싶어. 막 이런 거 지금 문장 내놓은 거 보셨어요? 뉴스 못 보셨어요? 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편리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옛날에 보셨으면 알 거예요. 뭐 아이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영화들 보면 거기서 막 말도 안 되게 미친 돌연변이 막 걔가 나와서 걔가 인간의 그 지배를 벗어나 버리면서 걔가 스스로 세력을 만들어 버려 가지고 그래서 인류하고 싸우는 그런 영화들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옛날에도 되게 걱정했던 게 뭐가 그런 거예요. 기계나 이런 게 똑똑하면 지금 뭐 거기 그런 쪽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관리가 된다 그러지만 관리가 안 될 때 그런 미치광이들이 나올 때 그래서 걔가 스스로 인간보다 더 머리 위에서 놀 때 그때 그걸 어떻게 막아내실 겁니까? 전 솔직히 모르겠어요. 뭐 학자들이 얼마나 지금 뭐 알파고 하다못해 이제 알파고는 옛날이잖아. 그 알파고한테 바둑도 전부 다 지는 인간인데 인간의 머리로 과연 걔네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돌연변이들을? 저는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걸 지금 여기에 막 열광들을 하시는데 이 열광의 뒷면에 지금 이제 앞으로 이게 문제가 전 얼마든지 이제 터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게 왜 그러냐면 그래 다 떠나서 다른 거 해볼게요. 이제 앞으로 솔트룩스라든지 이런 애들 매력 있긴 해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뭐 이게 지금 챗 GPT 이런 종류가 이게 스마트폰을 개발한 이후에 최고의 지금 히트작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인공지능 하는 AI 쪽에 대기업 본격적으로 뛰어든 데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제가 알기로 대기업 본격적으로 뛰어든 데는 없습니다. 뭐 카카오나 네이버가 좀 한다고 하지만 아직 걔네들이 이걸 주력으로 뭐 이렇게 해서 내세워서 키운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이제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되나 하면은 챗 GPT 말 그대로 인공지능을 가서 사람같이 생각하고 쉽게 말하면 뭘 해내는 애들이에요. 그죠? 그러려면은 걔는 뭐가 필수적인지 아십니까?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데이터는요, 그냥 쉽게 말하면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는 얘네가 하나하나씩, 사람들이 우리 걸 쓰면서 시행착오 하는 걸 하나하나씩 이렇게 받아들여서 언제 품질을 고칠까요? 안 돼요. 빅데이터는 죄송한데요. 그 엄청난 양은 하루아침에 모이질 않기 때문에 빅데이터는 쉽게 말할게요. 돈을 주고 사버려야 돼요. 돈을 주고 사버려야 되는데 이런 애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쪽의 개별주들 지금 올라간 애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는 이유가 이제 이게 진짜 끝내죠? 그러면 뭐 네이버니 카카오니 아니면 뭐 삼성니 뭐 이런 데들이 이제 돈으로 뛰어들어 버려요. 그렇게 되면 얘네가 뭐 인수되면 다행인데 인수 안 되면 얘네들의 살 길이 쉬울까요? 스마트폰 이후에 최고의 히트작이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어마어마한 대기업들이 이 시장을 가만히 냅둘 것 같아요? 이제는 그쪽은 자금력이 없으면 못 버틸 거예요. 기업들이. 지금까지 이런 애들이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자금력이 약하더라도 왜? 뭐 AI, 그래. 이러고 어느 정도 그냥, 그래. 이 정도 익스큐즈, 그래. 하고 대기업들이 굳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들 필요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상황이 틀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애들이 제대로 살아남을까요? 인수되지 않으면 글쎄요. 저는, 근데 주가가 뽑은 상태? 여기서 더군다나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얘네한테 유리한 게임은 전 아닐 것 같은데요. 인수되지 않는 한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글쎄 뭐 하여튼 뭐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25,000에 10%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웬만하면 저 뽑은 종목 워낙 싫어하기 때문에 손을 대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세비캠 같은 경우도 85,000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밑에서 사셨는데 혹시 세비캠이라는 회사도 뭔지는 아시죠? 이거 네. 양극할 물질 재활용하는 애예요. 그래서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엔 폐배터리 그거 하는 애인데 뭐 나쁘진 않아요. 솔직히 나쁘진 않기 때문에 85,000원이면 워낙 싸게 사신 가격인데 이거 신규 상장에서도 지금 좋은 패턴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여기서 꺾인다라는 말은 못 하겠어요. 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얘는 제가 봤을 때 대신 한 13만 원 근처 가면은 13만 원 근처 가면 얘는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서는 저항을
올라가더라도 그 위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저항을 맞을 확률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한 13만 원 정도 되면은 웬만하면 정리하자. 아시겠죠? 예,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예. 그리고 마지막 일진아이인데 일진아이 같은 경우에도 이거 싸다고 사신 것 같은데 얘가 하는 이 수소 쪽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글쎄 뭐 들고 가시면은 3만 1,000원 정도면 뭐 엉뚱한 거 하느니 차라리 그래요. 지금 완전히 극과 극인 거 아시죠? 두 종목은 소순 종목, 두 종목은 가라앉아 있는 종목 아세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두 종목이 서로 극과 극인 거는? 근데 어떤 어떤 게 본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차라리 그렇게 소순 종목 하느니 차라리 이런 종목 갖고 계신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고 가보셔도 뭐 그렇게 화려하진 않더라도 괜히 소순 종목 하는 것보다는 석 달이나 넉 달밖에 안 된 지은이 어머님은 이런 주식이 더 나을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 요거는 그냥 홀딩하는 쪽으로 할게요. 그래요. 네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지은이 어머님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전화 주실 때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전화 주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그래요. 어반리튬은 그냥 끌고 가도 될까요? 어반리튬이요? 어떻게? 제가 네. 지금까지 실컷 말했잖아요. 이런 종목 아니, 저 빨리 지금- 파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저기까지 예? 뭐요? 매수 가격까지는 올까요? 뭐 매수가까지야 뭐 솔직히 이게 뭐 그렇게 뭐 어렵겠습니까? 한번 이거 움직이면 그 정도까지는 뭐 갈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굳이 막 손해 보면서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매수가 근처 오거나 그 위로 좀만 올라오면 그냥 욕심내지 말고 안전하게 아시겠죠? 파시기 바래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에 진행되겠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민원 처리 받는 시청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주세요. 02786-10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열려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누구세요? 부천에 사는 지호 엄마입니다. 지원마님. 네, 예, 연세가 53년. 주식 경력은 4, 5년 정도 됐어요. 4, 5년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먼저 지원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LG전자 LG전자 11만 8천 원에 20%고요. 20% 예, 이오플로우 이오플로우 3만 천 원에 30%. 네, NC소프트 NC 예, 75만 천 원에 10%요. 알겠습니다. 뭐- 현대모비스도 있는데. 현대모비스 매수가 얼마요? 네. 31만 3,500원에 20%요. 일단 이 중에 제일 궁금하신 거는 거의 눈에 보이네. 뭘지. 예, 세 종목은 뭐 워낙 다 예, 모든 국민 주식하는 모든 국민이 다 아는 종목이고, 그죠? 그래요. 하나가 조금 그나마 예, 좀 덜 알만한 회사예요. 그래요. 어떤 부분을 설명드릴까요? 이 이오플로우를 제가 굉장히 오래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뭐 LG전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인내를 하고 가져가야 되는 건지. 근데 그러려면 회사를 좀 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오래 갖고 계셨으면서 그러면. 쭉은 안다고 생각했는데 예. 그 4월 달 정도에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예. 근데 그건 봐야 돼요. 근데 그거 말고. 근데 지금 되게 중요한 핵심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중요한 거는 오래 계셨으니까 안 해. 맞아요. 지금 얘한테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게 핵심 장. 네. 근데 누가 이기나 보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갖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럼 네. 이어플러에 대해서 제가 이거 간단하게 할까? 시간 때문에 아니, 제대로 해드릴까? 이거 이어플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방송하는 어떤 분도 못하는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그거 좋아하시잖아. 제가 이 이어플러는 IR도 갔다 오고 해가지고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해드릴게요. 왜냐면 방송에서 이어 패치에 대해서 하는데 여러분들 그것도 제가 들어보면 참 시간 때문에 전에 가볍게 했는데 참 재밌더라고. 이어 패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들도 모르세요. 이게 얘네 같은 경우에 이 회사 자체가 왜 유명한지는 아시죠? 이어 패치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네. 이어 패치가 뭐예요? 붙이는? 네, 그거 뭐지? 네, 맞아요. 그거예요. 근데 주사 말고, 예. 네, 워낙 이게 당뇨병 환자들은 워낙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그건 아시죠? 네네. 그래서 저번에 영화나 그거 뭐예요? 그거 모가디슈인가? 예, 그 영화에 보면은 그 북한 대사가 그 도망갈 때 혹시 모가디슈 영화 보셨어요? 아직 못 봤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그 영화, 그 북한 대사로 허준호 씨가 나오는데 그 허준호 씨가 보면, 자기 인슐린 들고 나와서 막 다시 막 힘들어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게 왜냐면은 이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 주사를 하루에 3-4방을 맞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주사를 직접 맞는다는 게 아무리 그래도 막 이런 데 나오는 게 힘들겠죠. 근데 이어 패치 같은 경우에 이게 웨어러블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는 아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 패치로 붙이고 있으면은 이 패치에서 주사를 안 맞아도 하루에 3-4번 시간 맞춰서 넣으면 돼요. 되게 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2021년도에 얘가 주가가 2020년도 말부터 2021년도에 주가가 이렇게 날릴 수 있었던 이유가 이어 패치가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상품화가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부터 떨어진 건 이제 뭐냐? 이어 패치 이후에 이제 볼장 다 봤네? 그러니까 주가가 빠진 거예요. 뭔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럼 제가 여기서 하나 질문. 그렇게 엄청나게 당뇨 환자들이 주사를 맞던 사람들이 주사를 안 맞아도 되는데 왜 이 회사 주가가 그러면 계속 앞으로도 많이 날아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 소식이 이제 그게 현실화됐다 그래서 왜 이렇게 빠지기만 할까? 왜 그럴까요? 매출이 그럼 이 눈에 띄게 안 보이고. 패치를 만드는 회사가 얘 혼자잖아요. 아닌가요? 그건 공부 안 그렇다고 하셨어요. 듣긴 했어요. 예? 거의 독보적이라고 듣긴 했는데. 거의 독보적이라고 들었죠? 네. 거의 방송하시는 분들이 거의 독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근데 그 독보적이라는 게 진짜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걸 하는 애가 얘가 2번째입니다. 미국 회사가 먼저고요. 미국 회사는 그걸 2005년도에 상품화했습니다. 걔네가 전 세계 웨어러블 패치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모르셨죠? 쉽게 말하면 이어플로우는요, 이게 이제 막 신생기업으로 하나 끼어든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매출이 따르지 못해요, 절대. 왜 그럴까?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혹시 우리 직구 인구가 60억이라 그래요. 60억 중에 여러분들 당뇨병을 갖고 계신 분이 몇 명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대충 당뇨병 환자가 우리가 60억 지구 인구라 그러잖아요. 5억 정도가 당뇨병이라 그래요. 당뇨병 환자라 그럽니다. 예. 그 중에 이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 사람들이 약 3,300만 정도로 잡습니다. 3,300만. 그럼 그 중에 이 웨어러블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냐 하면은 약 150만 정도를 잡아요. 150만. 근데 제가 좀 전에도 말했죠. 이 웨어러블 패치를 처음 만든 회사는 미국입니다. 미국 회사입니다. 걔네가 다 독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웨어러블, 이 주사를 맞아야 되는 사람들 중에 이 웨어러블 패치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약 50%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웨어러블을 착용하고 있는 인구가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혹시 주사 맞는 사람들 중에 웨어러블로 이 패치로 대용하는 사람들이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이 클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근데 왜 못 클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방송하시는 분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얘기하는 분이 거의 없었지만 어떻게 한두 명 얘기하는 거 얼핏 듣긴 했는데 그분들도 정확한 못한 게 이거였어요. 이 회사를 공부를 제대로 안 해보니까 제대로 알질 못하니까 패치 좋은데 왜 안 갈까? 아마 스스로도 방송하시면서도 그랬을 겁니다.
왜 안 되냐? 얘 결정적인 약점이 있죠. 보험이 안 됩니다. 보험이 안 되니까 비싸니까 못 써요. 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거의 당뇨, 이거 인슐린 주사 맞아요. 거의. 그러니까 특히나 이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패치라고 그러니까 주사 대신 페인, 고통의 기준을 맞추니까 안 아프니까 좋아. 안 아프니까 좋아. 이거지 실은 거기에 바로 이 이오플로우를 잘못 보신 분들이 거의 다 거기에 패착이 된 겁니다. 왜냐? 아픈 고통이라는 거에만 기준을 놓으니까 주사보다 안 아프니까 얼마나 좋아? 죄송한데 안 아프기만 할 뿐이지 이거 패치 그냥 약 들어가는 줄 아세요? 이거 혹시 패치, 이오 패치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아세요? 모르시죠? 네. 이거 사람들이 시간 맞춰서 자기가 거기에 맞춰서 이거 쉽게 말하면 조작해줘야 돼요. 주사 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모르셨죠? 네. 지 혼자 뻔뻔 듣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뿜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모두 다 페인, 고통이라는 아픔이라는 거에만 초점을 맞췄으니까 이 회사를 잘못 본 거예요. 왜? 그냥 이렇게 누르나 자기가 조정해서 시간 맞춰 누르나 귀찮은 거 똑같아요. 거의. 단지 붙이고 다니니까 3, 4일 붙이고 다니니까 뭐 여행 가거나 이럴 때 편한 거예요. 아까 영화 모가디슈에서 같이 뭐 어디 막 이렇게 막 갑자기 막 그런 비상사태에서 안 챙겨와도 이게 3, 4일 버티니까 그런 건 좋아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놓고 불편함에 대해서 초점을 못 맞춘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중요한 얘기는 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이제 의료보험이 이게 이제 앞으로 적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이제 우리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그럼 당뇨 환자 계속 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포인트면 이 회사는 전 그냥 어느 정도 괜찮긴 하겠네요. 그거보다 혹시 이오 패치 X라는 거 들어오셨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죠? 네. 방송 어디에서도 못 들어보셨을걸요? 이오 패치 X라는 게 이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내년부터 굉장히 큽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전에 얘 약점이 뭐라 그랬어요? 번거로움. 맞아요. 그런데 내 혈당에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알아가지고 지가 시간 맞춰서 지가 상태 보고 쭉쭉 넣어줘. 혼자. 패치만 하고 있으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편하겠어요. 시간 맞춰서 지금 몇 시야? 이거 안 해도 그냥 그냥 아무 3, 4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생활해도 알아가지고 지가 지금 혈당이 이렇게 되네? 그리고 인슐린을 지가 쭉쭉 넣어줘. 알아서. 시간 맞춰서. 무지무지 편하겠죠? 이게 바로 이오 패치 X 얘네 신제품이 앞으로 이게 그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지금 임상에 들어가 있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고 제가 알기로 그래서 이게 빠르면은 얘네가 그래서 혹시 이거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얘네가 공장도 지금 증설을 했어요. 그게 왜냐면 이어 패치 X나 이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그게 빠르면 지금 내년 중에 상품화가 됩니다. 시중에. 근데 문제는 뭐야? 이제 그게 보험까지 돼버려. 근데 귀찮음까지 없어져. 당뇨병 환자는 많아져. 매력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오히려. 가지고 가야겠다. 매력이 이제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회사가 올라가고 떨어지를 떠나서 회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모르니까 뭐야. 맨날 아까 좀 전에 뭔가 소수는 사. 그리고 빠지면 어떡하나요? 아니 뭘 어떻게 좋은 주식 쌀 때는 뭐하고. 이해가 되세요? 뭔지? 예. 그러니까 제가 저희 방송만 보셔도 많이 도움되실 부분들은 많을 겁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제가 말했던 이런 자세하게 시간 들여서 말인데 이 부분, 이어플로어에 대해서 이런 부분 다른 방송에서도 뭐 이어플로어 나올 때 보셨겠지만 다른 방송에서 어떤 사람도 이렇게 설명해 준 사람 있었나요? 없었을걸요? 다른 방송은 안 봐요. 안 보셔요? 그래도 보셔도 돼요. 아니, 안 봐요. 근데 뭐냐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회사의 매력이 뭐고 단점이 뭐고 뭐가 뭐고 이런 다음에 그 주식을 접근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그냥 모르고 무조건 사놓고 따져. 그리고 나서 빠지면 대책 없어.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잔소리하는 게 이런 거예요. 왜? 제가 이런 거 나올 땐 설명을 드리잖아.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하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내가 맨날 잔소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고 보시면 이건 제가 일부러 시간을 이렇게 해서 했던 게 왜냐하면 이어플러에 대해서 가끔씩 질문이 들어오는데 저도 어쩌다 한 번씩 방송을 보면 너무 그냥 모르시는 얘기들을 다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제가 이걸 설명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설명드린 거고요.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매수가가
18,000원 지금 매수가 근처인데요. 이거 뭐 어차피 얘 더 이상 나빠질 가능성보다는 이제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자리는 잡아가겠죠. 그러니까 긴 그림에서는 뭐 큰 수익보다는 그냥 앞으로 그냥 여기서 빠지더라도 뭐 그냥 에휴, 신경 안 쓸래 하면서 가져가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 정도는 그냥 홀딩하는 쪽으로 하고요. 그리고 NC소프트인데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요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오세요. 게임주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올라가는데 또 빠지죠. 반등하다가. 하는 것 같다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싸다고 무조건 접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회사가 진짜 올라갈 이유가 있을 때 그때 하는 거지. 제가 봤을 때 게임주들 NC소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앞으로 올 하반기에 계속 뭐 그 새로운 거 내놓는다 하는데 글쎄요. 그때 그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75만 원 매수가인데요. 뭐 이거 어떡하냐. 여기 이거는 답이 안 나오죠? 근데 제가 보니까 차라리 눈은 어느 정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라면 모르는데 제가 지호 어머님은 그냥 이거 버리자 그럴게요. 왜? 이거 가지고 이 현금 가지고 지호 어머님 차라리 딴 거 하는 게 이거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 헐 날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지호 어머님한테 제가 버리자는 말씀 드릴게. 버릴 수 있겠죠? 못 버려요? 네. 못 버려요? 버리세요. 네, 버리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버릴 때 버리는 게 좋아요. 왜냐면 지호 어머님을 위해서 그래요. 지호 어머님한테는 버리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31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현대모비스도 방송에서 그렇게 안 된다 그랬는데 왜 제가 자동차주들 관련들 빠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왜 안 보셨어요? 그때는 안 봤어요. 못 봤죠. 빠진다 그랬잖아.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여기서 더 이상 뭐 그렇게 막 나빠지게 하겠어요. 근데 뭐 들고 있으면 조금씩이라도 반등은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홀딩 하는데 저 이거 솔직히 좋아서 홀딩 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 여기서 뭐 더 이상 특별히 나빠질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들고 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홀딩의 의미가 틀립니다. 오케이? 네. 어떻게 내 종목 상담해 드렸는데 완전히 오늘 전화한 거 땡 잡으셨죠? 네,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그래요. 하여튼 전화 주시면 자기한테 필요한 얘기일 때는 제가 이렇게 또 해드려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없고요. 다음 주 일산 갑니다. 25일 날 토요일 1시부터 예, 아마 다음 주 되면 더 재밌는 이야기들 강의에서 하지 않을까? 지금 시장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필요하신 분들 오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마지막 전화 되겠네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제주에 사는 김남향입니다. 김난현. 김남향. 이름이 어렵죠? 김남향? 네네네. 거기 제일 남쪽이라서 남향이야, 이름이? 네네, 그런가 봐요. 이 인천사 저기 큰일 날 뻔했네. 김서양 할 뻔했네. 서양이는 우리 언니예요. 어머, 죄송해요. 어머, 죄송해요. 설마 동양은 없죠? 예, 동양은 없네요. 아유, 내가 동양을 할 거. 어머, 미안해. 남의 집안 족보를. 죄송해요. 막 그냥, 예. 이 원장님 만나서 진짜 반갑습니다. 저도요. 제주분, 반갑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5세입니다. 주식 경력은? 이제 20개월 됐어요. 20개월? 야, 예. 나 20년인 줄 알았네. 20개월. 일단 우리 남양님, 예. 네네.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먼저? 저기 AP 위성 AP 위성 매수가 얼마요? 16,600원에 30%. 네. 제주항공 예. 14,750원에 30%. 예. 세아 메카닉스 예. 5,440원에 20%요. 이 중에 제일 궁금하시네. AP 위성이요. AP 위성? 예. AP 위성. AP 위성 어떤 부분이 제일 궁금하세요? 저는 조금 요거를 한 2년 정도 갖고 있으려고 그러는데 괜찮습니까? 2년 정도 갖고 가실라 그러는데 괜찮냐? 응. AP 위성. AP 위성 같은 경우에 예.
이거에 좋게 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좀 선생님 말씀만 들을 거예요, 그냥. 아, 그래요? 제가 무슨 판단하겠습니까? 야그신데? 그래요. 일단은 AP 위성 같은 경우에 이게 근데 위성 쪽이라는 게 이 항공 위성 쪽이라는 게 이제 계속 커나갈 분야는 분명합니다. 커나갈 분야는 분명하고 한데 이 항공 위성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술이 지금 아직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보다 우리가 뒤져 있는 건 아시죠? 예. 지금 중국은 달 탐사선까지 다 쏘잖아요. 그죠? 예. 지금 솔직히 아시아 주요 국가 중에 한중일 중에 우리가 제일 이런 쪽은 뒤져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뭐 고체인력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뭐 먼 거리 이런 것들을 못 쐈기 때문에 이런 쪽 전체도 다 죽었다라고 했는데 어쨌거나 뭐 현재 우리가 뒤져 있는 분야고 빨리빨리 더 쫓아가야 되는 분야는 분명합니다. 근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얘 같은 경우에 잘 보시면은 작년이었죠? 재작년이었죠? 주가가 쭉 올라갔을 거 그때 위성 테마 때문에 주가 올라갔던 거 아시죠? 아무 거 없다가 그러다가 누리호 그것 때문에 뭐 발사한다 그랬는데 연기해서 빠졌다가 다시 뭐 누리호 발사한다고 올랐다가 그다음에 누리호 발사하면서 다시 떨어진 거 아시죠? 작년에 6월 때 그때 누리호 발사 성공하고 나서 오히려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사정없이 때려버렸잖아. 이게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쉽게 말하면 아직까지 펀더멘탈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방송에서 뭐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도 이걸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직 이거를 어떤 호재나 이런 거에 의해서 한번 그런 게 있을 때 사고 그게 빠지면 관심을 끄는 종목이란 소리예요, 이게. 그럼 요번에는 왜 올랐을까요, 갑자기? 글쎄요, 그때 제가요, 꽤 올랐을 때 한 주에 3,200원까지 올랐는데 그냥 안 팔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요, 그런 걸, 이런 특성을 아시면은 이걸 파실 텐데, 요번에 올라간 건 간단합니다. 이 회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나라의 스페이스 X라는 거 아시죠? 네네. 그 스페이스 X 같은 민간 이런 위성 회사들이 이제 진출한다는 소식 때문에 그날 2월 초에 다 오른 거예요. 쫙 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뭐라 그랬어요? 이 회사가 좋아서가 아니죠. 잘 보시면. 이 회사의 매력은 어느 정도 그냥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얘 주가 움직이는 걸 보면 그런 재료 때문에 움직이는 회사예요. 얘는 주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회사입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자기의 가치를 인정 못 받는 회사예요. 얘는. 어떻게든지 주식시장에서 얘가 지금까지 보인 형태는 우리 회사 아무리 뭐 좋고 어쩌고 저쩌고 떠나서 주식시장에서만큼은 얘는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터졌네 끝? 그렇다는 소리는 뭐겠어. 이제 스페이스 X 그것 때문에 올랐으니까 이제 앞으로 또 주가가 오를까?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겠죠. 얘 스타일을 보면. 뭔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빨리 웬만하면 나오시는 게 나아요. 이거 제가 봤을 때 남양님이 하실 종목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드려요. 이 세아 메카닉스 5,400 이거 그냥 방송 보고 사신 거예요? 아니요, 방송 보고 안 사고 제가요 그냥 차트를 이렇게 쭉 보니까 그냥 신선해서 샀어요. 차트 보고 막 해서 그냥 예. 그냥 파세요. 예. 아시겠죠? 이게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이거 알림용 다이닝 캐스팅이라 그래가지고 얘가 왜 관심을 이때는 가졌냐면 얘네가 그 전기차 수소차에 쉽게 말하면 들어가는 이런 부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케이스 같은 것들 막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이에요. 얘가 막 직접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그거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직접은 아니라고 보기도 하여튼 그렇죠. 근데 얘네가 문제하면 얘네가 LG 쪽하고 주로 거래해요. 그래서 얘네 주 거래처를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요, LG 마그나하고 이런 애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얘네가 요번에 1월 말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하고 부품 공급 계약을 맺은 게 있어요. 그럼 워낙 옛날 같았으면 얘가 힘이 있다면 그런 소식에 주가가 날아가야 되거든요, 한번. 근데 날아갔어요, 못 날아갔어요? 못 날랐어요. 못 날아가죠. 그 소리는 얘가 그만큼 매력이 없어졌다는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굳이 들고 갈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알겠습니다. 굳이 들고 갈 필요 없겠죠. 네네. 그죠? 어렵지 않죠? 그래요. 네. 그리고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거 주로 많이 이용하시나 봐요. 서울 올라오실 때.
저기 선생님 제주항공을 언제까지 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언제까지 그게 그건 아무도 제일 몰라요. 중요해요. 그건 점쟁이밖에 몰라요. 근데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이렇게 드리냐면 이게 항공주가 LCC들이 제가 저번 주에도 아마 LCC 얘기했는데 LCC에 예.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물론 대형 항공사들이 해가지고 그 혜택을 좀 받는 건 있을 거예요. 계속 제주항공. 예.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막 이렇게 날아가거나 그러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얘 주봉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어느 정도에서 그냥 이런 그냥 그렇고 그런 종목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라서 일단은 얘 같은 경우에 뭐 아직은 조금은 더 들고 가셔도 될 거는 같아요. 조정 받더라도. 예. 예,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가드라인은 정해놨어요. 예, 어느 얼마? 한 22,000원까지. 아, 22,000원. 뭐 2만 원에서 2만 1,000원, 2,000원, 뭐 2만 원 거기 뭐 2만 원부터는 근데 파실 생각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나중에 올리더라도. 예. 그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그래요. 세동원 상담해 드렸고 어떻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AP 이상을 지금 그냥 조금 득을 봤는데도 그냥 팔아버려요? 근데 이런 애가 문제가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얘 이런 식으로 만약에 빠져버린다고 칠게요. 예. 그럼 팔 기회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그건 아무 신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아, 만약에 예. 나 요렇게 조종 나올 거 요렇게 갈 거 대비해서 안 팔았는데 어머 근데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 X가 요번에 들어온다 그랬으니까 얘가 올랐지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얘 그냥 뭐 이런 식이었을 거야.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조금이라도 욕심 부리지 말걸. 이런 후회가 또 굉장히 남을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그거는 진짜 아무도 알고요. 몰라요. 그래서 저 네. 같은 경우엔 그냥 결국 살주식과 팔주식으로 전 나누거든요. 결론적으로. 네. 그래서 팔주식은 전 웬만하면 그냥 파셔라. 이런 경우에는 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 여기까지 잡고 왔네요.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원장님. 예. 저는 다음번에 또 주세요. 제가 절대 안 잊어먹을게요. 남양님.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예,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예. 바로 그냥 스피드 상담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없고요. 다음 주에 일산을 갑니다. 일산 킨텍스 다 아실 거죠? 근데 저기 나오지만 제1전 시장입니다. 제1전 시장. 거기 전 시장이 두 개예요, 이제. 그래서 제1전 시장이라서 209호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뵈니까요.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에 다음 주 제가 또 강의할 때는 지금보다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지 많이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세요. 스튜디오 미르입니다. 예, 408900. 매수가가 52,000원 이번에 상장했죠. 일단 신규 상장에서 좋은 패턴이긴 한데 이 정도 좋아서는 좋은 패턴이라 그러기가 어려워요. 솔직하게. 예, 요 정도는 좋은 패턴이라 그러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얘는 지금 여기 얼마예요? 39,000원? 39,000원 지지되는 걸 보셔야 돼요. 만약 39,000원 깨지면 이제 좀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얘는 39,000원 손절가로 잡고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냥 매수가 근처에서 파세요. 예, 왜냐면 얘는 진짜 좋은 패턴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예, 윈스입니다. 136540 윈스. 윈스 같은 경우에 예, 지금 1월 달에 지금 주가. 근데 여러분들 지금 1월 달에 주가가 좀 올라온 거 있잖아요. 1, 2월 초에. 근데 그거는 여러분 좀 냉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좋아서라기보단 여러분들 코스닥이 이번에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올랐던 이유는 작년에 코스닥이 전 세계에서 거의 제일 많이 빠진 시장입니다. 주요 국가 중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조금 더 지금 다른 나라보다 더 약간 더 하는 것 뿐이에요. 뭐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좋아서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막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당장 뭐 어떻게 되는 것 같이들 해석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근데 하여튼 그래서 요번에 이런 종목들이 다 좀씩 올라온 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시려 그러는데 두지 마세요. 그래서 18,000원 매수가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웬만하면 요번에 오히려 정리를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볼게요. 다음 종목. 신세계 푸드입니다. 031440입니다. 신세계 푸드인데요. 진짜 이거 워낙 안 움직이는 애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차라리 좀 다이나믹한 애들은 그나마 나. 근데 신세계 푸드 같은 애는 진짜 이게 워낙 그렇게 다이나믹한 애가 아니에요, 실은. 근데 이런 애가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진짜 하늘이 두 쪽 나도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물리면 이거는 진짜 약이 없어요. 이거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이거. 이거 뭐 56,000원이면 다른 건 기술적인 반등도, 그래, 기술적인 반등이야 뭐 일어나면 여기까지 오겠지, 나중에. 근데, 그래요. 20%인데 이건 그냥 들고는 가요. 근데 그냥 이거 웬만한 매수가 되면 파세요. 이 종목 그리고 보지도 마세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MK전자입니다. 033160입니다. MK전자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보세요. 이런 애들 잠자고 있다가 요번에 한번 딱 이렇게 오르죠. 살짝. 이러면 이제 의미를 크게 둔다고. 근데 이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개별주들 이런 애들 의미 많이 두거든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생길로 들어갔어요. 왜? 제가 좀 전에도 말했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치 다 따져보세요. 코스닥이 전 세계 주요 시장 중에 제일 많이 빠진 시장입니다, 거의. 그래서 오른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 의미가, 근데 이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30% 13,500원 지금 수익권인데요. 전 웬만하면 지금 계속 털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종목. HLB입니다. 028 300 HLB인데요. HLB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거 60%씩이나 왜 가지고 가시지? 36,000원. 여기 뭐 꽂히신 게 있나? 근데 저는 글쎄요, HLB 이게 꽂힐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소승 종목은 웬만하면 개인들이 건드리시면 안 돼요. 이게 뭐 조정을 그러면 길게 받지 않았냐? 아니, 그건 맞아요. 조정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얘가 새로운 매력이 나오면 어느 정도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익권은 잘하면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60%씩이나 가져갈 주식인가요? 저는 그거는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전 가져가고 싶으면 한 20%만 가져가도 충분한 종목이지 이걸 60%씩 가져갈 만큼 그 정도로 매력이 있을까요? 그건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비츠로테크입니다. 042 370 비츠로테크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지금 뭐 계단식으로 이제 주가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빠지면 그 다음은 빠지는 게 더 힘들어요. 얘 같은 경우에도 뭐 4,000원이 여기까지 빠졌잖아요. 3,000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 여기서 여기까지 빠지는데 10,000원 빠졌습니다. 얘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 여기서 여기까지 9,000원 빠졌어요. 9,000원. 그럼 얘가 5,000원이거든요. 5,000원. 5,000원에서 9,000원 빠지면 마이너스 4,000원 돼야 돼요. 그 소린 뭔 소리냐. 상장 폐지가 돼도 얘는 빠질 공간이 5,000원밖에 없었단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식이 어느 정도 빠지고 남은 실은 그 다음은 안 빠지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빼기가 어려운 구간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빼기가 어려운 구간에 들어간 거지 얘가 뭐 엄청나게 뭐 대단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 크게 밀리거나 뭐 그럴 가능성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들고 가기에도 애매하긴 한데 10%밖에 안 되니까 그래요. 그래도 뭐 기술적인 반등 나오면서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은 있으니까 그럼 10%만 욕심내지 말고 가져갈게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하이브입니다. 아유, 요즘 하이브 시끄럽죠. 저도 어저께 그거 봤는데 진짜 시끄럽죠. 하이브 같은 경우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SM의 혜택을 볼 일은 없어요. 지금 거기는 가져가서 이게 하면 하이브가 더 그때 충분히 접근해도 되지. 지금 하이브를 SM 때문에 가져가시는 분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하이브는 지금 SM을 절대 싸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그런 여러 가지를 따지면 물론 뭐 K-팝에 하면 시너지가 그래도 과연 하이브가 그렇게 매력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하이브 같은 경우에 결국 하이브는 BTS가 다 완전체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이제 BTS가 계속 군대가 있잖아요. 하나하나씩. 그래서 얘의 매력은 저는 그다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19,000원 정도 되는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그냥 다른 종목 하세요. 이거 10%밖에 안 하신 거 보니까 자기도 자신 없으신 것 같네. 그냥 다른 종목 하시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생각 들어요. 다음 종목! 케어랩스입니다. 216 3700인데요. 케어랩스 같은 경우에 8,100원이에요. 8,100원인데 요 같은 경우에 25%인데 요 케어랩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래요. 요거는 이게 제가 한번 주봉 보여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가져가 볼 만한 한 종목이에요. 공부해 보시면 한번 가져갈 만한 한 종목인데 근데 비중 25%면 더 이상 비중을 실지 말자고요. 근데 여기 보셨듯이 얘가 잠자는 기간이 지금 꽤 됐어요. 근데 케어랩스 같은 경우에 이대로 계속 잠만 자진 않을 거라고는 전 개인적으로 봐요. 그래서 케어랩스 같은 경우에는 한 요 정도는 가져가 보셔도 될 것 같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2월달 들어서 1월달하고 조금씩 시장이 틀려지고 있는 느낌은 받으실 거예요. 이제 2월의 절반 이상 지나가고 있는데요. 2월의 나머지 절반은 아마 그런 분위기가 더 나지 않을까. 그리고 3월달에는 더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요번에 올해 들어와서 반등한 걸 굉장히 큰 의미를 두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글쎄요. 그게 결코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괜히 또 그랬다가
위험하실 수도 있는 부분도 나오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옛날같이 그런 위험하고는 또 다른 위험에 처하실 수도 있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 문자 주셔서 감사하고 전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